은퇴 후 이런 친구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망치는 최악의 행동 3가지. 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힘들 때 말없이 어깨를 내어주던 친구만큼 소중한 보물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모든 사회적 직함과 의무를 내려놓은 은퇴 후에 남아있는 오랜 친구는 그 존재만으로도 나의 지난 세월을 증명해주고 남은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야말로 금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평생을 애틋하게 이어온 수십 년 지기와의 관계가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서히 금이 가고 결국에는 멀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 악의는 없었습니다. 그저 허전한 마음에 혹은 걱정되는 마음에 무심코 했던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고 나라는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멀어진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황금 같은 노년기를 외로움 속에서 보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친구를 시간을 때우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주는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지혜를 말입니다. 오늘 100세 인생 이야기에서는 소중한 친구 관계를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수 있는 은퇴 후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위험한 행동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험한 행동은 친구의 시간을 내 시간처럼 여기며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친구에게 전화해서 오늘 뭐해? 라고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신지요. 별일 없으면 나랑 같이 점심이나 먹자. 심심한데. 우리 집에 좀 놀러와라며 상대방의 계획이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나의 스케줄에 맞춰주기를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만약 친구가 오늘은 선약이 있는데 혹은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겠어라고 거절이라도 하면 입을 삐죽 내밀며 친구가 나밖에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냐며 서운한 티를 팍팍 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의 뿌리에는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평생을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다가 그 모든 구조가 사라진 일상에서 느끼는 상실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 텅 빈 시간을 채울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친구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비어 있다고 해서 친구의 시간까지 비어 있을 것이라고 멋대로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친구 역시 우리와 똑같이 은퇴 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미뤄두었던 그림을 배우러 문화센터에 다닐 수도 있고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생한 자식들을 대신해 손주들을 돌봐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아무런 약속이 없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 친구에게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친구의 소중한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으려 한다면 그 친구에게 나는 더 이상 반가운 벗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스팸 전화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정은 구속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행동은 만날 때마다 돈과 건강 문제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마주 앉은 식사 자리. 요즘 어떠냐는 친구의 안부 인사에 기다렸다는 듯이 걱정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말도 마라. 지난주에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라고 하질 않나. 어제는 혈압이 높아서 약을 또 타왔다라며 온갖 아픈 곳을 전시합니다. 건강 이야기가 끝나면 곧바로 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식놈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보태줬더니 이제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돈과 건강만큼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나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대화의 주제가 언제나 반복적으로 오로지 나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친구는 나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 친구 역시 우리와 똑같은 나이이며 말은 안 해도 나름의 건강 문제와 금전적인 어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 앞에서 매번 죽는 소리만 늘어놓는 것은 상대방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감정적 착취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러한 대화가 친구에게 은연중에 금전적인 부담감을 암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복해서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를 만날 때 혹시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뜻인가 하는 불편한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순수한 우정이 아니라 불편한 거래 관계로 변질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한번 그런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친구는 다음 약속을 잡는 것을 망설이게 되고 결국에는 전화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듦을 나누되 친구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친구의 좋은 일에 내 일처럼 기뻐해주고 나의 걱정보다는 우리의 즐거운 추억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관계를 무겁게 가라앉히지 않고 오랫동안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행동은 친구의 삶에 대해 섣불리 충고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자식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 진심 어린 하소연에 가만히 귀 기울여 주기보다 우리는 종종 말을 자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자식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처럼 딱 부러지게 선을 그었어야지. 내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야. 혹은 친구가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신나서 이야기할 때 그 나이에 그런 걸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 그냥 편하게 집에서 쉬는 게 최고야라며 찬물을 끼얹기도 합니다. 이러한 충고와 평가는 대부분 내가 너를 위한다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친구의 상황이나 감정을 존중하기보다 내 방식이 정답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친구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내 친구 역시 수십 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지혜로운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며 친구에게는 친구만의 삶의 방식과 철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의 역할은 인생 판사가 되어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설령 친구의 선택이 조금 답답해 보이더라도 섣불리 답을 제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랬구나,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겠다라며 그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공감해 주십시오. 충고는 상대방이 간절하게 원할 때 그때 딱 한 번만 조심스럽게 건네도 늦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내 편이 있다는 든든한 믿음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소중한 친구, 관계를 해칠 수 있는 3가지 위험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친구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 둘째, 부정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는 감정적 부담. 그리고 셋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섣부른 충고와 평가. 이 세 가지는 모두 자기중심적인 태도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은퇴 후의 친구 관계는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매일 붙어 다닌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되 만났을 때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듬뿍 주고받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내 목소리를 들으니 힘이 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100세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이 좋은 친구들과의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